가봅시다.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부분집합. 부분집합이 뭐냐면 일단 정의부터 해드릴게요. 어떤 A라는 집합이 계속 1, 2, 3 가겠습니다. 1, 2, 3이라는 애가 있는데 B라는 애는 1, 2 이랬던 거야. 그러면 이 B 안에 소속된 요 원소들, 모든 원소가 다 A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B라는 애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B 안에 모든 애들이, 있는 모든 애들이 A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선생님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완전히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는 이지창으로 표현합니다. 아까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뭘로 표현했지? 삼지창으로 표현했어요. 얘는 이지창으로 표현해요. 얘는 그리고 입이 벌려져 있는 쪽이 큰 거예요. 지금 A가 커요? B가 커요? A가 크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는 이지창으로 표현하고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는 삼지창으로 표현한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바로 13번 해볼까요? 봐봐요. 뭐 별것도 아닌데, 정말 별것도 아닌데, A라는 애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보면 X제곱은 4래요. 뭐뭐 들어갑니까? 2랑 마이너스 2. 그쵸? B요. B는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를 찾아달래요. 그럼 마이너스 2와 2 사이의 정수일 거고 몇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괜찮아요? C는 X는 2n인데 n 자리에 마이너스 1, 0, 1이 들어간대요. 그럼 들어가는 말은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여기서 부분집합 관계를 읽어달래요. 자, 누가 제일 큽니까? B가 제일 크네. 그 다음 C, 그 다음 A.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부분집합이라는 애는 모든 애가 다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러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A라는 애가 더 크잖아요. A라는 애가 더 크잖아요. A라는 애가 더 크니까 얘가 이렇게 생기고 B는 요 안에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도 아무 상관없겠죠? 그쵸?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거 물어봅시다. 공집합이라는 애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 애라며. 그럼 아무것도 안 들어간 애는 모든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들어가 있는 모든 애들이 저 안에 포함되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조건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언제나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애기 때문에 모든 집합에 소속되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애가 또 1, 2, 3 갈게요. 얘도 1, 2, 3 갈게요. 둘 다 똑같은 집합이에요. 지금 현재 원소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A라는 애도 1, 2, 3이고 B라는 애도 1, 2, 3이면 이 모든 원소가 요 안에 다 들어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소관계는 크다라고만 얘기하지 크거나 같다라는 건 포함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집합이라는 건 대소관계로 얘기했을 때 같다라는 느낌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생겨도 얘는 같은 집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얘는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이면서 얘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A가 크거나 같고 B가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둘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거의 정의,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면 두 집합은 같다 라고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거의 정의입니다. 되시죠? 오케이? 요거 하나 필기합시다. 요거 전체 필기합시다. 15번 한번 봅시다. 15번 저랑 같이 풀 건데 A라는 애는 A 플러스 2와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B라는 애는 A 마이너스 2와 A제곱 마이너스 1과 7이라는 원소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한대요. A가 큰 거예요? B가 큰 거예요? B가 큰 거죠?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얘는 요런 식으로 생긴 거야. 괜찮죠? 그러면 물어볼게. 자, A라는 애 안에 A 플러스 2와 3이라는 애가 있는데 A 플러스 2가 몇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3은 무조건 B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게 부분집합이야.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B 안에 확실히 아는 거 7이라는 애 있거든요. 7은 무조건 A라는 애에 들어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는 3이라는 애를 기준 잡아서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3을 가지고 있다면 얘도 무조건 3을 가져야 된다. 근데 3이랑 7은 무조건 다르잖아요. 그럼 얘가 3인지 얘가 3인지 우린 판단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케이스 분류하는 겁니다. 첫 번째, A-2가 3인 경우.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인 경우.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자는 거죠. 부분집합이니까. 그럼 A-2가 3이면 A는 5인 상황이고요. 바로 답 내시면 안 돼요. 3이 아무리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해서 부분집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걸 막 갖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A를 넣어서 그러면 A라는 집합은 7과 3을 가지고 있고요. 그쵸? B라는 집합은 A에 5 넣으면 3, 24,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문제의 조건인 B라는 애가 이렇게 A라는 애를 포함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답은 A가 5인 거 맞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얘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니까 A가 2일 수도 있고 A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A가 2면 집합 A라는 애는 4와 3이라는 애를 가집니다. B라는 애는요? 2 넣어보시면 0, 3, 7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3이라는 애는 똑같이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분집합의 관계를 성립하냐 이거죠. 성립합니까? 안 하죠. 이거 안 되죠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얘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마이너스 2인 것도 넣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인 거 넣어보면 A라는 집합은 0,3 이렇게 되고 B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4, 3, 7 이렇게 돼요. 부분집합의 관계 성립합니까? 안 하죠. 모든 애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지. 3만 그냥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안 된다. 해서 마지막 답 A는 5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됐죠? 케이스 분류하셔서 A라는 애 넣어서 A, B 부분집합 관계 확인하셔서 답 넣으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뭐 풀어보시냐면 17번이랑 18번이랑 19번 두 개 풀어보세요. 18번은 답이 5번이고요. 19번은 답이 12인데 18번 뭐 암산으로 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3과 5가 둘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원수가 3, 5가 될 수 있게 A를 정해주는 거고요. 19번은 A와 B가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다. 둘은 똑같아야 된다. 라는 걸 이용해서 A제곱 마이너스 2A는 3이 되어야 한다. 라고 푸시면 끝나는 거죠. 괜찮죠? 오케이? 쉽죠? 지금부터 할 얘기는 되게 어려워하세요. 한번 봅시다. 뭐 어디에 없어요. 저랑 같이 하는 거고.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지창과 삼지창을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지창과 삼지창을 구분하는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시험에. 객관식으로. 이지창은 뭐와 뭐 사이의 관계?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 삼지창은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다. 이거를 기호를 보고 읽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A라는 집합을 이렇게 썼어요. 얘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3개예요? 4개예요? 3개입니다. 얘를 보고 4개라고 주장하시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얘를 이렇게 막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요? 뭐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얘는 원소의 개수 3개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언제나 원소의 개수 3개를 써두시고요. 그런 이후에 판단을 하는 거야. 제가 드릴게요. 자, 이거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A 안에 1이라는 원소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근거를 한번 쓰는 거예요. 1, 2, 3이라는 원소 3개가 있는데 얘는 왜 맞는 말이냐면 1번 때문에 맞는 말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써볼게요. 맞는 말입니까? A 안에 이런 원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번? 3번. 얘 3번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요. 오케이? 여기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인데 얘 틀린 말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괄호에 속지 마시고 요 가운데에 있는 얘가 삼지창이니까 집합 원소 있나? 찾는 거예요. 되세요? 그럼 이번엔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자, 이지창 나왔어요. 그럼 여기 집합이죠? 여긴 뭐야? 집합이어야 되죠? 그럼 여기가 집합이라는 건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1과 2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 1과 2 맞는 말 아니야?
그래서 얘 맞는 말이라고요. 대신에 얘는 이 두 개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요. 됐어? 이지창, 삼지창 구분돼요? 하나 더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삼지창입니다. A 안에 이런 원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돼. 이 모양 자체가. 그럼 이거는? 이거 될까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잖아. 그럼 이 집합 하나를 벗겨내면 원소가 된다고요? 그럼 얘가 A 안에 원소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되는 거야. 몇 번 때문에? 3번 때문에 되는 거예요. 괄호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요 가운데에 있는 이지창, 삼지창 얘네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진짜 많이 틀려요, 이거. 정말 많이 틀려요. 얘 일단 필기 하시고 제가 문제를 하나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해보세요. 괄호에 연연하면 큰일 난다라는 문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하라는 대로 가세요. 하라는 대로. 자, 여기서 맞는 말은 7개입니다. 7개예요. 7개. 자, 보여드릴게요. 원소의 개수부터 일단. NA는 3입니다. 근거 쓰려고 여기다가 1, 2, 3을 써놓을게요. 근거 쓰려고. 자, 여기는 죄다 삼지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야, 원소 뭔지 봐봐. 이거예요. 원소 3개 있다며. 그쵸? 그러면 공집합, 공집합이 아니라 그냥 이런 모양을 가진 원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돼요. 1번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얘도 돼요. 2번 때문에 되는 거고요. 얘도 돼요. 3번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얘는 안 되죠. 이렇게 생긴 원소 없잖아.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지창입니다.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면 집합을 하나 떼고 보면 원소가 된다고요. 됩니까, 얘? 돼요. 3번 때문에 되는 거예요. 돼요. 얘는 2번 때문에 돼요. 얘는 1번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7개라면서요. 됩니까? 막론하고 되는 거예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오케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건 1, 2, 3번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서 언제나 되는 말이에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언제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7개. 얘만 안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 얘기 진짜 많이 틀려요. 어려워하고. 근데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이지창, 삼지창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어렵지 않고요. 책에 있는 문제 12번이랑 13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훨씬 쉬워요. 답만 맞출게요. 여러분들 잘 안 되시는 거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12번은 5번이고요. 13번은 5번입니다. 넘어갈게요. 방금 했던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만 풀지 마시고. 그래서 4번, 5번 끝났고요. 6번으로 넘어갑시다.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 파트고 여기는 완전 별표 쳐주세요.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냐면 부분집합이라는 애가 뭐다라고 정의해드렸어요. 근데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야, 어떤 집합이 하나가 있는데 걔의 부분집합을 한번 다 써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집합이 하나가 있는데 걔의 부분집합을 다 써보면 몇 개일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써볼게요. 써보면 만약에 어떤 A라는 집합이 원소가 1개로 구성된 거야. 그럼 얘의 부분집합은 원소가 막 3개일 수 있습니까? 없죠. 얘보단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부분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개수는 0개 아니면 1개일 거예요. 맞지? 다 써보자고요. 그럼 0개인 부분집합은 공집합. 1개인 부분집합은 1밖에 안 되겠네. 이 괄호 생략할게요. 그럼 얘는 총 몇 개야? 2개죠. 그쵸? 또 써볼게요. 만약에 A가 1, 2였다고 해보자. 그럼 얘의 부분집합은 원소가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어요. 다 써봅시다. 0개면 공집합. 1개면 1 아니면 2가 될 거예요. 2개면 1, 2가 되겠죠. 총 몇 개? 4개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만 더 써볼게요. 원소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그럼 얘는 최대 3개고 그렇다면 얘는 빵개인 거 공집합 1개인 거 1, 2, 3 될 거고 2개인 거 1, 2, 1, 3, 2, 3 이렇게 될 거고요.
3개인 거 1, 2, 3.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입니다. 8개. 규칙 보이세요? 4개면 몇 개일까? 16개. 5개면 32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의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 n개였다면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원소의 개수가 n개라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얘는 2라는 애를 쓸까? 왜 얘가 2의 n제곱일까? 또 아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논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로 봅시다. 얘 1, 2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다 써봐도 물론 좋지만 너무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힘들잖아. 규칙을 보자는 거예요. 1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1은 부분집합 안에 꼭 들어가야 되니? 다시요. 부분집합이라는 애를 죄다 다 써볼 건데 1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1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맞지? 부분집합이니까. 그럼 얘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몇 가지예요? 2가지입니다. 맞죠? 2의 입장에서 봐도 얘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몇 가지? 2가지인 거야. 그걸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 해서 4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n개가 있었다면 그 n개의 원소한테 다 물어보는 거야. 야, 1, 너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2가지.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2가지. 2가지. 그걸 n번 하니까 2의 n제곱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게 이 식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이걸 왜 원리를 알아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것만 나오지 않겠죠. 그냥 공식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안 나오잖아. 만약 A라는 애가 1, 2, 3, 4, 5라고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에서 그냥 야,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그냥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 32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외워버린다면 2의 n제곱을. 근데 이번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야, 근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긴 구할 건데 2를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좀 구해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분집합이긴 부분집합이긴 부분집합인데 2는 꼭 포함하래요. 2는 꼭 포함하래요. 왜 웃는 거야? 그럼 2를 꼭 포함하면 2한테 딱 물어보는 거야. 야, 너 들어갈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꼭. 그럼 얘는 몇 가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한 가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 그럼 나머지 애들한테 물어봤을 땐 몇 가지라고 대답해야 돼? 2가지라고 대답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2의 4제곱개가 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각각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너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그거의 경우의 수가 2가지였기 때문에 얘는 2의 n제곱이 나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5는 꼭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래요. 그럼 5한테 물어봤어. 5한테 물어봤어. 그럼 얘는 몇 가지야? 한 가지죠. 나 안 들어갈래? 이거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2의 4제곱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공식화하지 마시고 꼭 들어가는 애 빼고 꼭 안 들어가는 애 빼고 뭐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1, 2는 꼭 포함하고 3은 꼭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 몇 개일까? 1, 2는 꼭 들어가고 3은 꼭 들어가지 말래요. 2의 몇 제곱? 제곱. 그쵸? 얘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2가지, 2가지. 2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원리 이해되세요? 부분집합의 개수 진짜 많이 나와요. 별표 5만 개예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거 필기하기 전에 저랑 20번 한번 풀고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자, 20번 봅시다. A라는 애가 있대요. A라는 애는 20의 양의 약수랍니다. 써놓고 시작할게요. 20의 양의 약수 얘기 좀 해주세요. 몇몇? 1, 2, 4, 5, 10, 20. 총 몇 개예요? 6개로 구성되어 있는 A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X는 A가 아니면서 2랑 5는 반드시 가지는 얘 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X는 A가 아니다 빼고 생각해 보면 2랑 5를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얘기하면 2랑 5는 꼭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 한 가지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답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
2의 4제곱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쓰면 2의 6제곱 빼기 2 이렇게 돼서 2의 4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방금 내가 썼던 문제의 조건. x는 a가 아니어라. 다시 말해서 이 a 자체가 x가 되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전체가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니까. 그걸 빼라 라고 했으니까 몇을 빼주면 되는 거야? 1을 빼주면 답인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걸 제가 색깔로 칠한 이유는 얘는 우리가 특별히 용어를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 소리냐? 만약에 A라는 애의 집합을 이렇게 하면 얘의 부분집합은 4개가 있어요. 이런 애, 이런 애, 이런 애, 이런 애.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는 다 얘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부분집합은 진짜 부분이었으면 좋겠잖아. 진짜 부분이었으면 좋겠잖아. 사실 되게 이상한 애가 얘예요. 사실 똑같은 애잖아요. 똑같은 애. 그래서 얘만 뭐라고 하냐면 얘는 빼고 얘기했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느낌으로 얘기를 하자면 진짜 부분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부분집합.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가 맞는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만 뺀 거 그게 진부분집합들인 거예요. 괜찮아? 그럼 예를 들면 막 A가 B가 1, 2, 3 이렇게 돼 있어. 근데 1, 2, 3이라는 얘 부분집합 맞죠? 부분집합 맞죠? 이렇게도 부분집합 맞는데 어쨌든 얘는 근데 얘의 진부분집합은 아니라고. 진부분집합의 정의는 자기 자신만 뺀 거. 그게 진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것만 하나 추가할게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냥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2의 n제곱개에서 1만 빼주시면 돼요. 그 1을 뺀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빼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21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1번 바로 해볼게요. 21번 너무 쉽습니다. 원소개수 몇 개입니까? 네, 수색이요. 1부터 n까지요. 몇 개입니까? n개요. n개인데 여기서 부분집합 중에서 1, 2는 반드시 같고 3, 4는 반드시 같지 말래요. 빼면 되잖아. 맞죠? 2의 원래는 n제곱개인데 2개는 꼭 같고 꼭 같지 말아라. 그게 16개랍니다. 그럼 얘가 2의 4제곱이니까 지수가 4가 될 수 있게 n은 8 끝났습니다. 됐죠? 됐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22번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22번 별표 치시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중요한 문제예요. 보시면 A라는 애는 X라는 애를 원소로 가지는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래. 뭐뭐 들어갑니까? 이 정도 되시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해서 1, 3 바로 되시죠? 두 번째 거 X는 한 자리의 홀수래요. 그럼 얘는 1, 3, 5, 7, 9 이렇게 만족하고 있겠네요. 조건지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꾼 다음에 문제에서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나의 궁금증 X입니다. X. 자 그러면 얘를 해석할게. 잘 봐. 얘는 일단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그치? 그럼 만약에 요 조건만 있었다면 답이 2의 5제곱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얘도 만족해야 되잖아. 얘 부분집합이면서 A보다는 좀 컸으면 좋겠대요. A를 포함하고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이 소리가 뭔 소리야? 아 선생님 X는요 B의 부분집합이긴 한데 A를 꼭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의 개수네요.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다시 말해서 X라는 애는 무조건 누굴 포함해야 되냐? 1과 3을 꼭 포함해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얘의 부분집합이기도 해야 된다. 그럼 얘의 부분집합인데 1, 3을 꼭 포함해라. 2의 5제곱 빼기 2 해서 답은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고요. 답은 8. 괜찮아요? 오케이? 부분집합의 정의예요. 정의.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필기하시고 23번 한번 풀어보세요. 23번 매력적인 오답 64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64라고 썼습니다. 제가 시킬 때는 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낚이지 마시라고요. 낚이지 마세요. 꽉! 알았어요? 네. 자, 가볼게요.
두 집합이 있답니다. A라는 애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B라는 애는 2, 3, 5, 7 이렇게 되네요. 근데 X라는 애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랑 선생님 똑같은데요? 얘는요 A의 부분집합입니다. A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10제곱 이렇게 들어가는데 B를 무조건 포함해라. B에 들어가 있는 거 다 있어라. B에 들어가 있는 거 4개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2의 6제곱 8, 8에 64 답인데요? 틀린 점. 그렇지 단 A랑도 다르고 B랑도 다르래요. A랑 같은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B랑 같은 경우 한 가지. 그래서 빼기 2까지 해주셔서 62를 답으로 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단 이런 거 잘 읽으셔야 돼요. 굿. 24번 하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24번 보시면 집합 A는 15 이하의 3의 배수래요. 뭐예요? 3, 6, 9, 12, 15 5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데요. 홀수에 뭔가 제한 조건 들어갔네요. 홀수가 뭐가 있냐면 3, 9, 15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그냥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 하면 2의 5제곱 하면 끝나는데 제한 조건이 홀수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 그럼 홀수가 몇 개여야 돼? 한 개여야 됩니까? 아니죠. 2개여야 됩니까? 아니죠. 3개여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나 2개나 3개 다 되는 거지. 그럼 그거 다 케이스 분류해서 하시든가. 너무 케이스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케이스가 너무 많다. 한 개도 있고 2개도 있고 3개도 있으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시는 거냐면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사건. 적어도 때문이 아니라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인 거예요. 적어도 하나를 포함해라? 그럼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전체 상황에서 그냥 뭘 뺄 거냐면 홀수가 하나도 없는 거. 홀수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거. 그걸 빼버리면 1개 가질 수도 있고 2개 가질 수도 있고 3개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요 2의 5제곱이고요. 거기에서 홀수를 무조건 안 가지래. 홀수를 무조건 안 가지면 3, 9, 15 무조건 꼭 포함하지 않는다. 2의 몇 제곱? 제곱. 그래서 답은 32 빼기 4, 28로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이 문제는 별표입니다. 케이스가 많을 때 반대 상황을 생각해라 라는 거 나중에 뒤에서 제가 경우의 수 가서도 말씀을 또 많이 드릴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이거 한 거 진짜 중요합니다. 방금 했던 것들 3지창, 2지창이랑 부분집합의 개수. 오케이, 지금까지 저희 집합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했고 부분집합 얘기했고 부분집합의 개수, 2지창, 3지창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거기서 이제 집합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얘기를 할 건데 연산을 정의만 하고 오늘 끝내드릴 거예요. 연산 정의. 그래서 오늘 연산의 정의 제대로 숙지하시고 월요일에 오셔야 월요일에 연산을 가지고 막 놀 거거든요. 가지고 노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4가지의 연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첫 번째, 교집합이라는 게 뭔지. 두 번째, 합집합이라는 게 뭔지. 세 번째, 여집합이라는 게 뭔지. 네 번째, 차집합이라는 게 뭔지. 4가지 딱 하고 벤다이어그램 그리고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연산을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애는 우리가 용어로 요렇게 써요. 요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애라는 뜻이에요. 가장 쉽게 보면 벤다이어그램 A와 B 기본 세팅을 요렇게 하거든요. 2개의 집합의 기본 세팅을 요렇게 했을 때 교집합이라는 애는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애. 다시 말해서 겹쳐지는 애. 이런 뜻을 얘기해요. 괜찮아요? 오케이? 합집합이라는 애는 뭐냐면 용어는 이렇게 쓰고요. A 합집합 B 이렇게 쓰고 벤다이어그램에서 A와 B에 둘 다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A에만 들어가도 되고 B에만 들어가도 되는 애들을 모두 다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이렇게 뭐 제가 표현하는 엉덩이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말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 요 부분을 말하는 게 합집합이에요. 그럼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A에 들어가고 B에 들어가고 근데 얘도 A에 들어가고 B에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 중간에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and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는 or이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and일까? and. 그리고요. 네, 알죠? 그건 and. 여기에 들어갈까? 여기 들어갈까? 교집합일까? 합집합일까? 왼쪽.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간다. 둘 다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게 교집합이고요. and고요. A에만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B에만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둘 다 들어가도 상관없다. 또는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교집합은 and고요. 얘가 and 그리고고요. 합집합이 또는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교집합, 합집합.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교집합, 합집합. 진짜 이거 딱 한 번만 쓸게요. 한 번만. 이거 쓰면 제가 항상 부끄러워지는데 이렇게라도 알려드리면 그래도 한 번도 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짜. 자, 교집합 쓸 수 있잖아. 쇼집합 아니에요? 교집합? 어쨌든 쓸 수는 있잖아요. 됐죠? 네. 끝. 네.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오케이.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무서워요? 자, 그러면 자, 얘는요. 여집합 보시면 여집합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 이런 단어 썼었어요. 여사건이라는 단어. 반대 상황이 여집합이고요. A의 C 뭐 이렇게 씁니다. A의 여집합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진짜 A의 C제곱이라고 하면 진짜 무식이 통통 튄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A의 여집합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애들. 그럼 A가 아닌 애들 이거 어디까지 칠할 거야? 이거 이 침팔 전체 다 칠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집합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가 요만큼 있으면 여집합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A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의 모임인 거예요. A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의 모임. 괜찮아요? 이게 여집합의 정의. 마지막 차집합입니다. 차집합은 이렇게 마이너스처럼 쓰시고요. 읽을 때 A 차집합 B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제가 맨날 무의식 중에 A-B라고 읽을 거예요. 그래도 차집합을 의미한다는 거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정확한 용어는 차집합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 이게 뜻이 뭐냐면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A라는 애에서 B라는 애를 뺀대요. 이 A라는 애에서 B에 해당하는 애들을 다 뺀대. 그럼 얼만큼이 남을 거냐면 어디 갔지? 얼만큼이 남을 거냐면 요만큼이 남을 거예요. 괜찮아요? 원래 스타트 A였는데 거기에서 B에 해당하는 애들을 다 빼라. 그럼 요만큼일 거야. 그래서 얘랑 똑같은 말은 뭐냐면 A긴 A인데 A에서 B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한 A만 찾아달라 라는 말이랑 똑같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순수한 A라는 건 A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B에는 들어가지 않는 애들 뭐 이런 얘기죠. 다시요. A에는 포함되고 B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A에는 포함되고요. B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and야 or이야? and. 교집합이에요? 합집합이에요? 교집합. 그래서 얘가 A 차집합 B가 A교 B 여와 똑같은 겁니다. A에는 포함되고 B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럼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A에는 포함되고 and B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런 애들의 모임. 이게 차집합입니다. 정리할게요. 저 4가지 했어요. 4가지. 교합여차, 교집합, and or. and 모양은 가운데. 맞죠? 두 번째. 합집합, and or 모양은 아무도 얘기 안 해주네요. 엉덩이. 자, 세 번째요. 여집합이에요. 여집합은 반대 사건. 차집합은 5글자로 순수한 A. 그걸 교집합으로 바꾸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A교, B 여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집합의 연산이고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저희는 쓸 시간 조금 이따 드릴게요. 27번 바로 가볼게요. 자,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이 있답니다. A는 1, 3, 5, 9, 11이고요. 못하죠? 죄송해요. A 교 B가 3, 5입니다. 근데 B가 될 수 있는 걸 골라달래요. B가 될 수 있는 거. B가 될 수 있는 거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 골라달라는 거죠. 그쵸? 그럼 B는 무조건 누구 포함해야 돼? 3, 5 무조건 포함해야 되는데 진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안 쓴 애들. 1, 9, 11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 9, 11 다 지워요. 1 들어가면 안 되고요. 11 들어가면 안 되고 1 안 되고 9 안 되고 답은 4번입니다. 1, 9, 11은 무조건 B에 들어갈 수 없다. 답은 4번.
괜찮죠? 오케이. 26번도 한번 보시죠. 26번. 26번 보시면 얘는 벤 다이어그램이 없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연습만 좀 할게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8의 양의 약수 1, 2, 4, 8이고요. A 합집합 아니에요. 죄송해요. 진짜. A 교집합 B가 1, 2, 4고요. A 합집합 B가 1, 2, 3, 4, 6, 8, 10입니다. B를 구하래요. 가장 쉽게 보는 방법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 집합이 두 종류가 나왔으니까 요렇게 기본으로 세팅하시고요. 전체 집합도 그리세요. 그려놓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럼 영역이 몇 개 생겨? 영역 4개 생겨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무조건 2번부터 채우시는 겁니다. 무조건 교집합부터 채우세요. 채우면서 채운 거 다 지우세요. 교집합이면 여기가 1, 2, 4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1, 2, 4 넣었으니까 1, 2, 4 지우고 그 다음에 A가 1, 2, 4,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8인가 보네요. 됐죠? 그리고 1, 2, 4, 8, 1, 2, 4, 8 넣었는데 합집합이 1, 2, 3, 4, 6, 8, 12라고 했으니까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 3, 6, 1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전체 집합은 문제에서 안 줬기 때문에 얘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4번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B 읽어달래요. B는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 읽어주시면 되고 답은 1, 2, 3, 4, 6, 12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건 벤 다이어그램 잘 그려라. 교집합부터 잘 채워라. 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죠? 25번은 풀지 마세요. 풀지 마세요. 숙제로도 풀지 마세요. 뒤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29번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이거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낸 문제가 아닌데. 자, 같이 좀 해봅시다. 제 의도는 벤 다이어그램 채울 수 있느냐. 4개의 영역을 만드시고 채워보는데 가운데부터 채우는 거예요. 가운데 A 교 B 뭐부터 넣으셨어요? 2, 3 넣으셨어요? 2, 3, 2, 3, 2, 3, 2, 3, 2, 2, 3 이렇게요. 그쵸? 그리고 A라는 애가 여기 4, 5 남았고요. B는 1 이렇게 남았네. 나머지 전체 집합 1부터 6이래. 6 하나 남았네요. 끝!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1, 2, 3, 4, 5번 중에서 어려운 거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다 안 해드리고. 몇 번 해드릴까요? 몇 번? 3번 한번 해드릴게요. 3번. 3번 보시면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래요. 그럼 괄호부터 하는 거야. A 차집합 B. 먼저 하시면 A 차집합 B는 요만큼입니다. 순수한 A. 4, 5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걔를 여집합하래. 4, 5 빼고 전체 다. 뭐 이런 거잖아. 4, 5 빼고 전체 다니까 요 반달 모양 빼고 전체 다니까 1, 2, 3, 6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또 5번. 5번 한번 해드릴게요. 5번. 전체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달래요. 전체 집합에서 이 네모에서 A의 여집합을 빼달래. A의 여집합이면 요거의 반대. 그쵸? 그럼 전체에서 요 빗금 친 부분을 빼래요. 그럼 남는 게 오히려 동그라미인 거죠. 되세요? 그래서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 연산을 이용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연산을 이용해서. 네, 나중에 할게요. 그냥 일단은 지금은 뜻대로, 그냥 뜻대로 한번 가보시는 거.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또 잘 이해 안 되는 거. 답은 4번이에요. 네, 4번 해달라고? 답이 4번이라고. 4번 해달라고? 알았어. 4번 해드릴게요. 4번. 4번 보시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래요. A의 여집합 이거 초록색 해놨네요. B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 아이고. B의 여집합. 요거예요. 그러면 그거 두 개를 교집합하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은 동시에 만족하는 거잖아. 동시에 만족하는 건 겹쳐지는 거. 초록색과 빨간색이 겹쳐지는 거 어딥니까? 우와, 바깥이네요. 바깥. 그래서 답은 6 이렇게 돼서 4번입니다. 답. 괜찮아요?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요. 차근차근. 교합, 여차. 펜 좀 들어보세요. 용어 하나만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8번에
집합 A는 A, B, C, D라고 되어 있고 얘의 부분 집합 중에서 집합 B와 서로소인 집합의 관계래요. 서로소 동그라미. 서로소. 두 집합이 서로소이다 라는 거의 정의는요. 이거예요. 겹치는 게 단 하나도 없다. 이게 서로소의 뜻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그냥 A라는 애가 A, B, C, D고 B라는 애가 A, B인데 얘의 부분 집합을 구하는데 얘랑 서로소였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잖아. 그럼 얘랑 겹치는 거 하나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럼 얘네 머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를 머금지 않은 부분 집합을 구해달라라는 게 문제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2의 4제곱 빼기 2 해서 답은 4 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건 딱 요거. 서로소라는 애의 정의. 겹쳐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서로소의 정의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9번까지예요. 다 했어요, 저. 다 했어요. 9번까지.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고 나타내는 거 찾아보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